매혹. 나는 고개를 들었다. 커다란 나무들이 가득한 숲이었다. 숲은 어두웠다. 저 멀리에 빛이 보였다. 나는 뛰어갔다. 저 멀리 태양의 후광을 받는 한 여인이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다가갔다. 태양 밑에는 내가 그리던 여인이 있었다. 나는 내 가장 뜨거웠던 사랑을 만났다. 그녀는 말이 없었다. 나는 그녀를 말없이 안았다. 너무도 보고 싶었다. 나는 그녀와 키스하며 그녀의 우도 단추를 하나 둘씩 풀었다. 나는 그녀의 몸 하나하나에 키스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나지막한 신음을 흘렸다. 그녀도 나를 애무해줬다. 나는 그녀의 몸 안에 나를 힘껏 밀어넣었다. 그녀의 신음이 들렸다. 그녀의 신음이 들릴 때마다 나는 더할 나위 없는 황홀감을 느꼈다. 뭐 하는 건가? 한심하다는 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화들짝 놀래 잠에서 깼다. 낙엽 침대에 누운 나를 너구리가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진짜 못됐네요. 억지로 꿈꾸게 하고 놀리다니. 에이, 그럴 리가. 놀리다니. 너구리는 껑충 뛰었다. 그러자 나뭇잎과 나뭇가지들이 모여들면서 15평은 될 만한 거대한 텐트를 만들었다. 어서 더 해보게. 너구리가 어깨춤을 추며 말했다. 됐어요. 너구리는 내 모습을 보더니 변명하듯 말했다. 관찰하는 게 내 습관일세. 너무 불쾌해하지 말게. 사생활 보호법. 뭐 그런 게 자네 세상에는 있는 거 아는데 이 숲의 세계에는 그런 건 없네. 아무튼 뭐 그렇다네. 너구리는 횡설수설했다. 그렇게 말하는 너구리의 볼이 빨개져 보인 건 나만의 착각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러기엔 너구리의 꼬리가 너무 흥겹게 살랑살랑거렸다. 아유, 꼬리를 자르고 싶네. 어떻게 그런 잔인한 소리를. 이 너구리의 고양이 꼬리를. 강아지 꼬리거든요. 그렇군. 멍멍이 꼬리도 귀여운 법이지. 너구리는 이번에는 흐느적 춤을 추었다. 아무튼 내가 자네에게 실례를 범한 것 같군. 혹시 오늘 만찬에 초대해도 괜찮겠나? 만찬이요? 자네 따지고 보면 이쪽 세계로 온 후에 아무것도 못 먹지 않았는가? 그렇긴 하죠. 계속 굶으면 영양실조에 걸리고 참으로 슬픈 종말을 겪을 수밖에 없네. 아니, 지금 무슨... 내가 말을 마칠 새도 없이 너구리는 내 얼굴을 붙잡고 이리저리 살피더니 고개를 저었다. 저런! 벌써부터 얼굴이 반쪽이 되었구만. 안 되겠어. 내가 준비를 해놓지. 아니요, 저기... 오래 기다릴 필요 없네. 한 5분 정도? 그렇게 말하고 너구리는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난 너구리를 기다렸다. 그는 한참 동안 오지 않았다. 배가 고파지기도 했다. 숲의 어둠 속에서 너구리는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홀로 이상한 숲속에 남아 있었다.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기요? 너구리 씨? 나는 소심하게 그를 불러봤다. 바람소리만 들렸다. 너구리 씨? 외쳐도 대답은 없었다. 나는 일어나 너구리가 걸어갔던 방향으로 향했다. 너구리 씨! 너구리 씨! 너구리 씨! 너구리 씨, 너구리 씨, 너구리 씨.
메아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아! 그러자 너구리가 갑자기 땅 밑에서 등장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기겁해 비명을 질렀다. 왜 자꾸 부르고 난리인가? 동물 친구들 놀라게. 실례인 거라 에게 자네 입장에서는 그냥 소리 지른 거겠지만 고양이랑 다람쥐 가족들은 민족 대이동 수준일 수도 있네. 에. 그의 말에 나는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래도 그 친구들은 나름 생존력이 좋은 친구들이니 착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조심하게. 너구리는 그렇게 말하더니 자신의 수염을 쓰다듬었다. 알겠습니다. 난 수긍했다. 아무튼 이번 만찬은 자네 맘에 쏙 드는 코스일걸세. 너구리는 오른손을 들었다. 그가 손가락을 튕기자 주변이 바뀌었다. 통나무로 된 오두막집이 보였다. 너구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 장작들과 낙엽들을 꺼내왔다. 장작이 너무도 많아 나는 걱정이 되었다. 저 태워버리실 건가요? 아니, 그럴 리가. 그저 바비큐 파티라네. 너구리는 장작을 내 앞에 버리곤 춤을 추며 오두막집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너구리는 등 뒤에 뭔가를 숨긴 채로 내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너구리가 한 발자국씩 내디딜 때마다 장작이 모양을 갖추고 낙엽들이 그 위로 모였다. 이제 이 기이함도 적응이 되는 것 같았다. 대체 뭘 가져오신 거예요? 그런 귀찮다는 태도라니 실망이로구만. 내가 뭘 준비한 줄 알고? 대체 뭔데 그래요? 바로 1000년 동안 묵힌 나무 석쇠일세. 너구리가 등 뒤에서 물건을 꺼내며 외쳤다. 너구리의 목소리에 맞춰 갑자기 장작에 불이 붙었다. 와, 나는 그 광경에 얼어붙었다. 뭘 나무 석쇠 가지고 놀라고 그러나. 물론 손이 많이 간 물건이긴 하지만 나무 석쇠요? 1000년요? 나무로 된 고기를 굽는 기구까지는 뭐 말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1000년이라니. 내 얼굴을 보더니 너구리는 그 문제의 1000년 나무 석쇠를 다시 보여줬다. 어떠한 공업적 가공 없이 대나무 줄기로 만든 것 같은 모습이었다. 너구리는 대나무 석쇠를 불 위에 올렸다. 불이 허공위로 솟아올랐다. 대나무 석쇠는 불에 타지 않았다. 어떤가? 신통하지? 에, 신통해 하긴 한데 근데 신통력을 부려서 고기를 구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말에 너구리는 표정이 뾰로통해졌다. 그는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말했다. 역시 자네는 뭘 모르는군. 디테일의 중요함을 말이야. 음식을 먹는 건 맛도 맛이지만 분위기도 중요하고 그게 곧 쾌감이지 않나? 거기다 이 석쇠는 맛과 분위기, 향 등등 다양한 깊이를 더해준다 이 말일세. 1000년 묵은 대나무 석쇠가 그 요소들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인지 나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아무튼 그렇고 만찬을 시작해야지. 너구리가 손가락을 튕겼다. 그러자 나와 너구리 사이에 테이블이 나타났다. 상 위엔 군침 도는 밑반찬이 차려져 있었다. 깨끗한 나뭇잎 그릇 위에 파무침과 겉절이 배추김치, 상추와 깻잎 같은 쌈야채가 담겨 있었고 돌로 된 뚝배기 위엔 된장찌개가 끓고 있었다.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 안을 살펴보니 애호박과 두부, 해물, 청양고추가 내 입맛을 자극했다. 나는 참지 못하고 한 입 맛보았다. 와, 맛있다. 그럴 수밖에. 누가 한 건데? 어느새 너구리는 고기를 굽고 있었다. 그가 고기를 뒤집을 때마다 고소한 냄새가 났다. 나는 그가 익은 고기를 내어주기만을 군침을 흘리며 기다리고 있었다. 먹고 싶은가? 네. 나는 순순히 답했다. 너구리는 내게 고기를 한 점 한 점 건네줬다. 나는 그 고기를 홀로도 먹어보고 쌈으로도 먹어봤다. 와, 이제껏 내가 먹어본 고기 중 최고의 맛이었다. 나는 정신없이 고기를 먹었다. 와, 이거 대체 무슨 고기예요? 양고기일세. 아주
신선하지. 양고기라고요? 와, 이거 전에 먹었던 거랑 전혀 다르네요. 그렇지. 다를 수밖에. 너구리가 손가락을 튕기자 양이 등장했다. 양은 내가 먹는 살을 실시간으로 스스로 먹기 좋게 자르고 있었다. 너구리는 양이 잘라낸 살을 석쇠에 굽기 시작했다. 나는 그 광경을 보고 구역질이 나왔다. 나는 숲속으로 들어가 한참을 토했다. 내 등을 토닥이며 너구리가 말했다. 왕창! 사람이란 동물이 원래 그런 건가? 뭐가요? 본인의 추악함을 다른 누군가가 대신한다는 걸 외면하고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아까 맛있게 먹었지 않았는가? 그거는 안에 위선이라는 거. 인간은 위선이 꼭 필요하도록 설계됐지. 위선을 생존 방식으로 삼도록 말이야. 자네 세상에 모순이 가득 찬 이유는 아마 그 때문이겠지. 나는 토를 겨우 멈추고 따지듯 물었다. 그래서요. 그 질문에 너구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난 자네가 특히 흥미로워. 대체 흥미로운 게 뭔지 묻고 싶었다. 그러나 입은 떨어지지 않았다. 너구리는 내게 성큼 다가왔다. 공기가 차가워졌다. 이 안이 궁금하지 않은가? 나는 오두막집의 문을 바라봤다. 두려웠다. 저 안에 어떤 끔찍한 광경이 있을지 모르게 나는 몸부림치며 거부했다. 작은 몸으로 나를 밀던 너구리는 한숨을 내쉬더니 춤을 췄다. 그러더니 몸이 산만큼 커졌다. 너구리는 나를 발로 뻥 찼다. 나는 결국 오두막 안에 갇혔다. 빠져나오려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오두막 안은 온통 암흑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다. 저기요. 나는 너구리를 찾았다. 계속 소리를 질렀던 탓일까? 내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어둡나? 너구리의 말은 내 근처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어두워요. 내 목소리는 두려움에 땅으로 기어들었다. 너구리의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나는 필사적으로 그를 찾았다. 그럴수록 오두막 안은 암흑으로 변해갔다. 밖으로 나가는 출구는 애초에 보이지도 않았다. 빛이 하나도 없는 공간에서 내 발에 뭔가가 걸렸다. 손으로 더듬으니 위로 향하는 계단이란 걸 알게 되었다. 나는 계단 위로 한 걸음 내딛었다. 삐걱! 소리가 들렸다. 계단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위로 올라갔다. 고개를 들면 빛이 보이는 것만 같았다. 아니, 그래야 했다. 빛이 보인다고 생각했을 때 너구리가 계단 위로 쿵 하고 내려왔다. 그 울림에 계단이 무너지며 나는 저 아래로 추락했다. 정신을 차린 나는 다시 무너질 것 같은 계단을 걷고 있었다. 그 시간이 연거푸 계속되었다.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차오를 때면 너구리가 나타났다. 그는 다시 쿵 하고 계단을 밟더니 나를 저 밑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저 멀리 빛이 보였다. 나는 다시 계단을 밟고 위로 향했다. 얼마나 올라왔을까? 나는 거친 숨을 내쉬며 주저앉았다. 어둠 속에서 손가락을 튕기는 소리가 났다. 너구리는 횃불을 든 채 내게 다가왔다. 나는 너구리가 너무도 반가웠다. 그에게 다가갔지만 그는 손을 뻗어 흙벽을 쌓았다. 나는 그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아직 때가 아니네. 너구리는 아리송한 말을 남겼다. 주변이 보이나? 보이지가 않아요. 오, 그럼 나는 보이는군.
제발 구해주세요. 그렇군. 너구리는 끄덕였다. 역시 사람이 걸으려면 주변을 봐야 하지. 비춰줄까? 나는 암흑 속에 감춰진 것들이 두려웠다.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슬플 게 뭐가 있다고. 너구리는 횃불로 주변을 밝혔다. 주변은 다시 오두막안이 되어 있었다. 시신들이 바닥에 가득 쓰러져 전시되어 있었다. 참혹했다. 나는 내 얼굴이 일그러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다. 어떤가? 뭐가요? 자네 대답이 나올 차례로군. 내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참을 수가 없었다. 뭔가 부숴야 했다. 욕이 입을 간지렸다. 내 머리에는 한 가지 생각만 떠올랐다. 그래야만 한다고 나는 느꼈다. 나는 너구리를 덮쳤다. 그의 목을 있는 힘껏 졸랐다. 팔에 너구리의 맥박이 느껴졌다. 맥박이 거세질수록 나는 더욱 힘을 줬다. 너구리는 발버둥조차 치지 않았다. 이게 자네 대답인가 보군. 잘 생각해 보시게. 너구리는 빙긋 웃는 것처럼 보였다. 눈에 보이는 너구리는 입도 뻐끔거리지 못했다. 목이 졸려 들릴 리 없는 목소리가 내 귀에 또렷하게 박혔다. 잠시 멈칫했지만 나는 다시 너구리의 목을 힘껏 졸랐다. 너구리의 몸은 몇 번 부들거리다가 움직이지 않았다. 너구리는 편안하게 안식을 맞았다. 호흡을 가다듬고 탈출하기 위해 나는 다시 계단을 밟고 올라갔다. 점차 숨이 차올랐다. 얼마나 올라왔을까? 나는 거친 숨을 내쉬며 주저앉았다. 어둠 속에서 손가락을 튕기는 소리가 난다. 너구리는 횃불을 든 채로 내게 다가온다. 사람이 걸으려면 주변을 봐야 하지. 비춰줄까? 나는 암흑 속에 감춰진 것들이 두렵다. 아니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뭐가 슬플 게 있다고. 너구리는 횃불을 주변으로 밝힌다. 내 안에서 다시 뜨거운 것이 터지며 너구리의 목을 조른다. 너구리는 숨을 거둔다. 나는 도망치듯 계단을 오른다. 멀리서 손가락 튕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너구리가 말한다. 사람이 걸으려면 주변을 봐야 하지. 비춰줄까? 그와 동시에 내 안에서 너구리가 속삭였다. 어때? 날 또 죽일 건가? 나는 거친 숨을 가다듬었다. 너구리의 몸은 몇 번 부들거리다 움직이지 않았다. 날 또 죽일 건가? 너구리의 몸은 몇 번 부들거리다가 움직이지 않았다. 축 늘어진 너구리의 머리가 배꼽 고개를 들며 내게 물었다. 날 또 죽일 건가?